네, 코스피 1946. 그만큼 올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금융시장이 좀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올해 그 경기 전망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 경제 올해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은 역시 한국경제연구원 한경련이죠. 한경련의 김창배 박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시죠. 예,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합니다. 많이 건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신년에 이 금융시장 보면은 좀 흉흉합니다. 네. 다들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자, 한경련, 뭐 박사님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거시 네. 전공을 또 하셨어요. 예. 또 그래서 어느 분 못지않게 경기 전망 많이 지금 고민 많으실 텐데, 자, 올해 전반적인 그 경제 사정 좀 나아질 걸로 이렇게 그 정부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실제 우리 저 박사님 생각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전망의 네. 대체적인 수치를 보면 아무래도 작년보다 작년 한 2.8%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3.9%를 전망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국책 연구기관들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민간 연구소들도 뭐 3.5% 평균 내면은 그 정도니까 어쨌든 작년보다는 수치상으로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벌써 올 초에 뭐 주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뭐 이미 지적은 됐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경인데요. 네. 우선은 여러 가지 산적한 이제 대내외적 이제 불안 요인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면 네.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뭐 고용 시장도 회복되고 주택 시장도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재정 부실 문제로 인해서 뭐 2월 달쯤에면 다시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QE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좀 꺾을 수 있다라는 측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흥국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경상수지 적자 중심의 취약국들 중심의 저번 2월 달에 같은 그런 불안을 재현할 수 있다. 자금 이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괜찮다고 하지만 언제 그게 현실화될지 모르는 문제거든요. 네. 뭐 유럽은 뭐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위기가 진행 중이고 물론 조금 실물 경제가 요새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선다 해서 유럽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여전히 잠복된 문제는 있다. 유럽은.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일본은 이제 뭐 아베노믹스죠. 렌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일단 아베노믹스가 물론 자기들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엔저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본은 4월 달에 이제 소비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세율 인상은 결국은 이제 소비 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아베노믹스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일본 정부는 더 강력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해서 엔저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럼 우리 수출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성장률, 중국은 이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7%로 목표를 좀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신을 하죠. 일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 정도 성장률 정도는. 그런데 중국도 뭐 지방 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해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질적 성장을 전환을 해서 결국 소비하고 투자가 정부가 예상한 대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위축될 경우, 그럴 경우는 사실은 중국 경제가 커다란 리스크에 빠질 수 있어요. 다시 뭐 7% 통제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그럴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 좀 낮긴 하지만 중국 정부도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에 또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일단 대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인데 이게 사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되거나 또 가계부채가 좀 더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겹칠 경우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미
우리 경제는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계 평균 소비 성향이 뭐 81%, 뭐 80% 이랬는데 최근에 이게 7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국 가계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할 때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기업 투자도 여전히 뭐 2013년에도 부진했고, 그러니까요. 2014년에도 뭐 조금은 회복은 되겠지만 여전히 뭐 기업 투자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이 뭐 많고 그래서 사실 투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돼서 성장률 자체가 야, 참 2013년보다는 좋아지지만 지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9% 정부가 지금 제시했는데 과연 달성 가능할지 만만치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저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그 생산의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좀 우리 국내 경기를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요. 그 얘기 좀 한번 기업들은 좀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좀 어떻게 보는지 한번 그 얘기 좀 한번 좀 들려주시죠. 작년 11월 달에 한 달간 조사해가지고요.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 기업 경영 환경 조사 해가지고 발표했는데요. 네. 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3년에 비해 14년 우리 경제 여건, 전반적인 여건이 어떨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예, 2013년에 비해 나아질 게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44.8%가 거의 나왔습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예. 거군요. 물론 이제 소폭 개선이라는 의견도 38%는 높긴 했지만 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여건이 2013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기업들이 보는 이유는 일단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수출의 경우에도 대외 여건이 뭐 개선은 되겠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OECD 등. 근데 성장률 자체가 3.6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2014년이. 야. 우리가 2017년까지 성장률 평균이 4.2라면 뭐 아무래도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는 낮다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큰 변화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는데 중국이 성장률 자체가 과거에는 8% 이상에다가 이제 7%로 떨어진 게 사실 큰 네.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중국이 역시. 예. 그러면서 기업들의 어떤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설문조사는 그 기업 366곳이라고 보면 예, 전체 600기업에 이제 설문을 돌렸고요. 응답한 게 이제 300몇. 예. 366개 예. 기업이 설문에 응해 줬군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는 건 그 기업들의 어떤 매출, 이익, 뭐 수익성 이런 거 같아요. 예, 예. 기업들이 뭐 경기가 뭐 아무리 안 좋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면 얼마나 뭐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기업들은 좀 어떻게 올해 대비해서 좀 비교해 볼 때 전망하고 있나요? 기업들 조사 결과는 일단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은 2013년보다 2014년이 조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회사가 많았습니다. 네. 어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개선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52.8%. 예. 네. 당기순이익은 42.2%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좀 이제 해석을 좀 해보자면 어쨌든 둘 다 증가를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대내외 경기가 회복되면서 매출은 좀 늘다.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은 그거보다 덜 는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올해 장사는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기업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환율도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 사정을 보면 자금사정. 오. 예, 자금 사정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의견이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요. 54%. 네.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산 건전성 문제 강화하고 대출 심사 그렇죠. 강화할 거고 정부도 부채 관리에 들어갈 거고 또 기업들 자체도 지금 몇 년간의 경기 부진으로 해서 그동안 축적해왔던 내부 자금은 상당히 지금 물론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 자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기업들 투자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올해는 조금 투자를 많이 해서 고용 창출도 또 많이 일어날지 어떻게 좀 응답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도 투자는 한
올해는 마이너스, 작년 같은 2014년 마이너스였지만 그렇죠. 2014년 올해는 이제 플러스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거 투자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결국 뭐 4% 정도,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뭐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투자 증가율 물어보니까 또 불변, 비슷 뭐 이러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고용 계획도 불변, 비슷이 뭐 62.3%로 가장 많았는데요. 예. 굳이 뭐 이런 큰 차이가 없는 데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투자는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고요. 많고. 예, 고용은 비슷합니다. 예. 19.3%, 18.4%. 8.4%. 예. 그러면 투자 계획이 고용에 비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고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3년간 우리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는 한계에 왔다. 이제는 설비도 교체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유지 비용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투자 증가지 사실 뭐 확장 투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측면이죠. 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는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증가 자체는 하겠지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고용 자체는 지금 보시면 크게 늘리지 않겠다. 네. 작년과 비슷하다라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늘리겠다와 줄이겠다랑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볼 때 고용 증가는 올해 오히려 작년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그 전에 이제 정년 연장법도 통과됐고 그다음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통상임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기업들의 비용을 높이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고용 사정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통상임금 얘기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사실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노사 협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좀 경영 계획을 올해 세우는 데 있어서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까? 어떠세요? 기업들의 지금 내년 2014년 경영 계획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비경제적인 요소 중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노동 이슈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군요. 예. 오. 그 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네.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그림이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내년이라는 게 뭐냐면 2013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경영 계획 수립에 2014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 변수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이슈가 26.6%. 물론 다른 변수도 거의 뭐 나눠서 25%, 26% 그랬지만 가장 크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죠.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투자 촉진법 통과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 지배 구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순환 출자라든지 그런지 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화평법, 화관법, 환경 관련 규제도 기업들이 굉장히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렵다라고 느끼는 변수라고 설명이 나왔고요.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건 경제 민주화 관련한 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결국 기업들은 경제 민주화를 기업 경영의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통상임금 정년 연장은 2014년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협상을 하는 데서 이것이 최대 불안요인이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크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노사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연의 김창배 박사님과 기업들이 생각하는, 예상하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모습들을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컬러풀하게 알록달록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김기로 팀장님 이하 CG팀에서 열심히 고생을 해주셨어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
통상임금 이슈 이게 사실 올해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본격화될 수 있다. 예. 네,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박사님 생각도 제가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이제 경제 민주화 이슈까지 이제 짚어봤거든요. 다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경기가 많이 좀 이제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만한 시점은 언제 정도라고 좀 우리가 예상하면 좋을까요? 한번 좀. 예. 뭐 본격적인 회복 시기다라고 하는 거 어떤 성장률 자체로 말하기는 어렵고 예. 하여튼 터닝 포인트는 이미 2013년에 조금 터닝 포인트를 2분기 이후에 작년 2분기 이후 하반기부터는 조금 터닝 포인트를 가졌는데 그 회복 속도가 워낙 미약하다. 결국 그 이전에 경기가 나빴던 데 대한 반등 효과, 기저 효과에 불과한 수준이라 해서 사실은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기업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 하반기, 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예, 근데 네. 그 의견보다 가장 더 많은 거는 2015년 이후나 돼야 경기가 회복될 거를 기업들이 느낀다. 더 많이. 예, 거의 50%입니다. 네, 48.4%. 또 이 얘기를 얘기하면 네. 올해는 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50%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성장률 자체가 올해 3.9%라 그러지만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성장률 자체가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저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성장을 탈출할 때는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게 우리 경제였거든요. 근데 3.9% 많아봐야 3.9%라면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기 회복을 그렇게 체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 두 팔 다 걷어붙이겠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될지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좀 핵심적으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어디를 꼽습니까?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엊그제 이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수 활성화를 가장 큰 목표로 내수. 잡았고, 예. 네. 이거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수출 의존도도 높고, 그다음에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그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내수 활성화는 우리 정부가 지난 10수년간 계속 발전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왔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정책 목표로 내세운 만큼 꼭 이번 정부에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저는 서비스 산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 산업. 예. 오. 정부도 뭐 이러한 목표 의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 성과 자체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 그 지난 정부에서. 근데 이번 정부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제가 갖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정부가 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으로 둬야 될 건 저는 그동안 우리가 못해왔던 부분들, 그 서비스 산업 발전을 방해해왔던 부분, 이해 집단 간의 갈등, 예, 이거를 어떻게 네. 사실 어렵거든요. 이번 정부도 그제 의료 그런 문제가 났던 것처럼 사실 쉽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비스 산업 발전 없고. 서비스 산업 발전 없으면 내수 활성화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자체도 앞으로도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네. 꼭 부탁드리게 중장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우리 내수 산업을 좀 일으켜주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수회복 방향은 좋은데 특히 서비스 산업. 예. 여기 가불 관계도 많고 이해관계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정치인들도 다 여기 또 얽매여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자 한경련의 김창회 박사님과 기업들이 보는 2014년 올해 경제 전망 흐름 예상 잘 짚어봤습니다. 그새 또 주식시장이 더 많이 밀려가지고요. 예. 네, 1940까지도 이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맨 처음 말씀하셨지만 올해 성장은 하겠지만 그래도 녹록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네, 대내외 변수를 볼 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박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더 좋은 자료 많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